책을 읽어드리는 밤입니다. 이혜진 님이 지으신 나를 아프게 한 건 항상 나였다 중에 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는 없다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함정. 좋은 사람에 대한 로망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좋은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해 줄 것이라 믿기도 한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애를 쓰다 어느새 좋은 사람인 척 연기하는 자신에게 익숙해지기도 한다. 더 친해지고 싶은 사람에게 친절하고 상냥해진다. 주목받고 싶은 집단 속에서는 더욱 집단원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 애써 밝게 행동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잘 웃고 잘 얘기하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믿어서이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왔지만 정작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 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는지 나를 호감으로 보고 있는지조차 확신하기 쉽지 않을 때가 많다. 그런 마음에 이르면 난 도대체 지금까지 뭘 한 거지? 싶은 공허감을 느끼기도 한다. 그 이면에 기쁜 마음에는 무의식적인 두려움도 내재돼 있다.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들키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이런 공허함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사람의 주변 사람들도 마음이 편하진 않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좋아하기도 어렵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려고 부단히 애쓰는 중임이 어떤 시기로든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나의 애씀이 주변 사람들의 불편감과 부담감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과연 누구를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일까? 수희 씨는 며칠째 신경 쓰이는 사람 한 명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다고 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물었다. 그런데 수희 씨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일로 만난 사이긴 한데 좀 많이 친해진 친구가 있어요. 몇 년간 회사에서 힘든 일 있으면 서로 털어놓고 뒷담화도 하고 정말 가리는 거 없이 얘기하는 사이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A가 저를 보는 눈빛이 좀 싸해요. 제가 무슨 말실수라도 했나 봐요. 원래 제가 그런 걸 잘 캐치하는 편인데 S는 확실히 저한테만 기분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할 땐 예전이랑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합리적으로 분석해보면 예전 비슷한 일에서 S가 수희 씨의 말을 불편하게 여겼을 것이라는 점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추측이다. 아직 확인된 점은 아무것도 없지만 추측이 확신이 되어버린 상황이다. 에스는 그렇게까지 신경 쓰는 이유를 물었더니 수희 씨는 이렇게 답했다. 사실 에스가 소중하다기보다는 저는 그저 사람들이랑 웃고 소통하고 원활한 관계라고 느낄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봐요. 제가 속한 집단에서 누구 한 명이라도 거리감이 느껴지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그냥 다 잘 지내고 싶어요. S와의 갈등 자체보다는 자신이 속한 집단에 자신과 갈등 있는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수희 씨를 괴롭게 하는 원인이었다. 수희 씨는 모두가 자신을 사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모두에게 사랑받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라고도 하지만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자신했다. 지금껏 누구와도 잘 지내왔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번 일을 더욱 용납하기 어려워했다. 수희 씨에게는 어떤 한 사람과의 깊이 있는 관계보다는 자신이 속한 집단 내의 분위기가 더 중요했다.
집단에 불편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존재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원치 않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라서 어떻게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잠을 설칠 만큼 신경을 쓰며 살고 있었다. 그녀는 어떻게든 다시 웃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집중했다. 관계란 늘 웃음이 가득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신을 싫어하는 눈빛을 느끼는 날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을 만큼 예민해졌다. 사랑받으려 할수록 예민해진다. 수희 씨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행복감을 찾는 경향이 강하다. 사람과의 친밀감을 추구하는 사람인 것이다. 그런 사회적 민감성이 일터에서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상태를 민감하게 살피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언어뿐만 아니라 눈빛, 표정, 제스처 등의 비언어적 신호까지 말이다. 이러한 성향을 대인 민감성이라고 부른다. 문제는 대인 민감성이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으로 오해석될 경우에 벌어진다. 나와는 관계없는 자극을 마치 관계에 있는 것처럼 확신하는 현상, 즉 심리학에서 말하는 관계사고 혹은 지나칠 경우 관계망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발단, 누군가의 표정이 어두워진 걸 파악한다. 합리적 접근,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추측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물어본다. 오해석, 저 사람 표정이 저렇게 어두워진 걸 보니 분명 내가 무슨 실수를 한 거야. 그래서 저 사람이 날 싫어하게 된 게 분명해. 나 때문에 기분이 나빠진 거야. 큰일이다. 오해석에 빠지는 경우는 주로 상대방이나 상황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함으로써 발생한다. 즉 상황의 원인을 잘못 찾는 긴 오류가 일어나는 것이다. 나 때문이 아닌 일에 내가 원인일 것이라고, 특히 불편한 상황의 원인까지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한다. 심리학자 알버트 앨리스는 사람의 감정이나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은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이라고 제안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 감정, 기분, 바람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사람이야. 그러므로 지금 저 사람의 기분 나쁜 표정이 나 때문이라는 거 확실해. 이렇게 자기 중심성에서 나온 해석은 일상에서 습관적으로 나타난다. 그것이 바로 나를 괴롭히는 원인인 줄도 모르고 말이다. 타인의 감정, 집단의 분위기를 모두 자신이 책임지려는 행동은 사회 불안과 같은 증상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이러한 증상이 습관과 같은 자연스러운 반응이 될 경우 나의 성격으로 굳어진다. 사람들과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와 같은 불안을 갖고 있으며 이 불안을 어떻게든 없애기 위해 사람들을 살핀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독심술로 답을 내려버린다.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 현실은 어떨까?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나에게 지대한 관심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사실 사람들은 나를 싫어하고 말고 할 정도로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객관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불안을 재생산한다. 앞서 소개한 수희 씨의 친구는 S는 왜 기분이 안 좋아진 것일까? 정말 수희 씨의 말대로 수희 씨의 말실수 때문일까? 정답은 S만이 알고 있다. 수희 씨가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접근은 바로 S에게
자신이 실수한 것이 맞는지 물어보는 것이다. 맞다면 사과하고 아니라면 착각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되는 것이다. 구태여 며칠 밤을 새면서 내가 문제야라며 자책할 필요가 없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하며 걱정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나 자신에 대한 관심이 큰 것이다. 겉보기엔 모든 관계를 중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상대방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 대인 민감성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사람들에게 비칠 내 자신의 모습에만 관심을 갖는 것은 사실 상대방에게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지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이 자신을 챙긴다는 의미는 아니다. 남보다 나를 챙기는 연습이 필요할 때 송민 씨는 어디에서나 늘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누군가에게 필요하지 않으면 내가 의미가 없어진다 생각하며 밤샘을 밥 먹듯이 하면서까지 팀원들을 챙겼다고 했다. 그런데 요즘은 사람들이 송민 씨에게 말한다. 송민 씨, 자신을 먼저 챙겨요. 송민 씨는 돌이켜보니 자기 자신을 챙기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신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고백했다. 사실은 사람들한테 욕먹기가 싫었던 거였어요. 내가 나부터 챙기고 그 사람을 안 챙기는 건 이기적이고 나쁜 거라고 생각했어요. 회사는 일을 하기 위해 모인 곳인데 내가 너무 좋은 사람이고 싶었나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저부터 챙겨요. 저번 직장에서는 빵 하나라도 내 것 사는 김에 얘 것도 사야지 했는데 이번 직장에서는 내 것 사고 자기 것은 안 사왔다고 서운해하면 다음에 사줄게 말로 때우고 넘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나부터 챙기는 연습을 시작했어요. 지금껏 남을 위해 살았어요. 나를 챙긴다고 했지만 사실은 좋은 사람이고 싶었어요. 저는 괴로웠어요. 집에 가면 녹초가 되는 건 끊어낼래요. 각자의 마음은 각자의 것. 송민 씨의 말을 들으며 동생이 한 번씩 나에게 했던 말이 생각났다. 언니는 주변에 사람이 늘 많은 것 같아. 언니는 사람을 많이 만나잖아. 언니는 관계를 잘하잖아.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응? 하며 당황했던 기억이 난다. 나 스스로는 내가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 반대의 삶을 살아왔다. 관계란 나에게 늘 어려운 것이었고 잘하고 싶은데 잘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였다. 사회에 나와서는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나를 던졌다. 앞서 소개한 수희 씨의 사연처럼 나 또한 자기 중심성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지구가 나를 중심으로 돌고 세상의 중심이 나라고 착각하는 나. 지금도 간혹 멘탈이 흔들릴 때 나를 중심으로 오해석할 때가 있다. 오랜 습관이 그렇게도 뿌리가 깊다.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역사가 깊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사랑받지 못한 경험이 상처가 되어 마음 깊숙한 곳에 자기만의 방을 만들어 놓았다. 아무도 열어보지 않는 어두컴컴한 방 안에 상처받은 내가 살고 있다. 그리고 그 어린 시절에 상처받았던 아이처럼 여전히 또 상처받을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다. 성인이 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상처받지 않기 위해 나타나는 비합리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바로잡는 것이다. 머리로 아는 것이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바로 세우는 힘을 기르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타인의 마음은 타인의 것이며 그들은 그렇게까지 나에게 관심이 없다. 설령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준다면 혹은 누군가가 나를 싫어한다면 그 사람과 솔직하게 대화해서 수고로움을 각오하고 갈등 관리를 할 것인지 혹은 갈등을 그대로 둘 것인지 선택할 수가 있다. 그 사람이 내가 싫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그 영역까지 내가 통제할 수 없다. 나는 내 마음에만 통제의 권한이 있음을 명심하자. 좋아하는 꽃향기도 사람마다 다 다르듯 모두에게 사랑받는 건 불가능한 일이며 모두의 마음 또한 내가 통제할 권한은 그 어디에도 없다.